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이제 지적허 규정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 여기 보셔야죠. 보시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흔히 지번 파트가 시험 나오면 여기가 시험 나와요. 또 보시면, 교재에 이제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지금 현재 법률 조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인데, 이걸 외우는 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지번을 만드는 원리를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법률 조문이. 그래서 그 만든 원리를 알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외운다가 아니고 좀 이해한다 자꾸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나오는 원리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거죠. 이제 지적법 규정. 지적법 규정에 따른 지번의 부여. 또 뭐 이렇게 해요. 토지 이동 시의 지번의 부여.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우를 쭉 자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요거 나왔어요. 신규 등록.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록 전환. 또 올려보세요. 이제 신규 등록은 뭔가 하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이 토지는 지번이 있다 없다? 지번이 없죠. 지번을 새로 붙여야지.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신규 등록. 이렇게. 또 등록 전환은 이거는 임야도의 토지를 지역도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임야도 토지는 지번이 산 100번지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지적도로 옮겨버리면 산자 딱 떼버리고 그냥 100번지 그러면 지번이 겹칠 수가 있지.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요거는 지번을 완전히 새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번을 이제 어떻게 붙이는지 그걸 이해하세요. 자, 사실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이렇게. 그림 보세요. 그림. 근데 여기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역이다. 지번이 쭉 붙어 있어요. 이제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쭉 가서 이제 최종 지번은 300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종 지번이 300번지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라고 가정하시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요게 뭐다? 요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여기 이쪽에 산이에요. 산. 이만큼. 임야도 올랐 땅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임야를 사가지고 임야를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임야도에 그릴 필요가 없죠. 그럼 요거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 붙여야죠. 요게 등록 전환. 또는 이제 전환을 시키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지번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잘 따져보세요. 최종 지번이 300번지인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서 이번에요. 102번지 옆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여기는 지번이 몇 번지가 좋아요? 몇 번지? 자, 보세요. 300이어서 301. 아니면 100이랑 여지간 102의 1. 자, 뭐가 편하다? 102의 1이 편하죠. 여기는 102의 2. 여기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어요. 지번은 특징이 뭔가 하면 특정성과 연속성 그랬어요. 특정도 돼야 되고 연속도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요. 102의 1입니다. 그럼 또 이제 자 최종 지번 300이에요. 300번째 딱 붙어있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300의 1 그럴까요? 301 그럴까요? 기왕이면 뭐가 좋다? 기왕이면 여기 301이 좋아요. 이렇게. 왜냐? 어차피 이게 끝번이니까 이렇게. 이 끝번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몇 번지를 하자? 301의 1, 302, 302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은 102의 1. 여기 그건 102의 1이 왜 들어왔다? 왜? 102의 1? 여기가 이제 인접지 본번의 부번. 이렇게. 본번의 부번. 책가세요. 책에서. 인접지 본번의 부번. 그럼 이제 예외가 세 가지예요. 예외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여기 301 왜 들어왔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그래서 301이죠. 이렇게. 다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자, 멀리 떨어져 있죠? 왜 302예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이게 뭔가면 어차피 보세요. 법률 조문을 못 외워요. 외우지 마요. 처음부터. 말고 대신 이렇게 그림 가지고 자꾸 이해하세요. 원리를. 왜 나왔는지 이렇게. 이유를 알아야 쉽게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한 가지. 그럼 또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분할이 나올 거예요. 토지를 자른다.
다시 여기도 이제 원칙이 있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 봐요. 자, 9번지 이렇게 있고, 여기 10번지입니다. 이렇게. 10번지, 이렇게. 7번지. 쭉 나가요. 여기 10번지를 두 개로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번지라고 쓰면 되겠죠. 뭐 기존 토지니까. 그럼 여기는 몇 번지? 여기 10의 1, 이렇게. 그러면 10의 1을 두 개로 잘랐다. 몇 번지? 여기가 이제 10의 2, 이렇게. 자, 10을 또 잘랐다. 몇 번지? 여기가 이제 10의 3, 이렇게. 다시. 여기 10의 3 왜 들어왔다? 왜? 빨리 말을 만들어요. 왜? 자, 10번지 잘랐죠? 그랬더니 포인트가 있어요. 본번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본번의 이렇게 해야지. 본번의. 자, 또 왜 3이에요? 왜?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자, 다 봐요. 자, 토지 분할했을 때는 본번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번의 잘라내야지. 잘라내고. 그러면 본번이 안 바뀌니까 뭐 바꿔라? 부번. 왜 3이다?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분할입니다. 자, 지금 체크하세요. 자, 보시면 자, 1필지는 기존 지번을 쓰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딱 자르고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원칙.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예외 있습니다. 예외는 자, 9번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0번지입니다. 이렇게. 10번지, 7번지 쭉 나가요. 10번지를 잘랐어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잘랐더니 보세요. 자르고 보니까 여기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두 필지는 나대지예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잘랐는데 1필지에는 건물이 있고 두 개는 나대지더라. 어차피 편줄 집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 집밖에 없지. 여기를 집원이 몇 번지가 좋아요? 여기가 10번지가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의 1, 10의 2 이렇게. 우리나라는 북석연법이니까 원래대로 키워야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요. 분할되어진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는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조건 10번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크하세요. 그 예외에서 이제 쭉 가서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분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합병이 와야지. 합병. 합병도 다시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합병도.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합병했습니다. 합병이니까 지번이 이렇게 했어요. 9, 10, 11, 12. 네 개더라. 이번에 합병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보니까 다 이제 본번이죠. 이때는 몇 번지가 좋아요? 기왕이면 선순위 본번. 그래서 9번지 이렇게. 9번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보세요. 여기가 9의 100번지. 10번지, 11의 30, 12번지. 합병을 하고 보니까 보세요. 이번에는 본번하고 부번이 섞여 있죠. 이때는 몇 번지가 좋아요? 이때는 기왕이면 본번이 좋아요. 이제 부번은 싹 지우고 남는 본번에서 선순위. 그래서 10번지 이렇게. 선순위 본번. 다음 세 번째. 여기가 이제 9의 100, 10의 1, 11의 30, 12의 50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보세요. 합병하고 보니까 다 부번이에요. 다 부번. 이때는 몇 번째 좋아요? 느낌은 얘도 괜찮죠. 10의 1도.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9의 100입니다. 9의 100. 뭔가 하면 합병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합병은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에요. 선순위 지번.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우리는 본번 위주로 정합니다. 그래서 9의 100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원칙 조항이고요. 또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보세요. 자, 9의 100, 10의 1, 11, 12, 50입니다. 묶었어요. 묶었죠. 원칙은 9의 100입니다. 그랬죠? 근데 합병하고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여기. 여기는 건물이 있고 세 필지는 나대지예요. 그럼 봐요. 합병되어진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왕이면 지번이 몇 번지가 좋아요? 그렇죠. 10의 1이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뭔가 하면 합병하는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여기는 무조건 얘가 아니고요.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요걸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보세요. 맨날 하는 말. 시험에 뜨는 지문들은 뭔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분할되어진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여기는 당연히 10번지였어요.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근데 합병되어진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게 나와야 돼. 있으면. 그럼 이제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래서 그 합병도 체크하세요. 원칙은 이제 선순위 지번. 그럼 이제 자, 주거 3의 건축물 있을 때 거기는 체크하세요.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는 신청 체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하세요. 예외 조항 2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이제 요거 나왔어요. 네 번째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때. 자, 그럼 이제 혹시나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비교. 지난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지적 확정 측량. 용어 정의할 때. 뭐였다? 그치.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그때는 자, 토지 표시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그럼 이제 봐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과거 농촌 지역이에요. 과거 농촌 지역.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 농촌 지역은 계획화된 도시다, 자연발생 지역이다. 자연발생 지역이죠. 딱 가보니까 경계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자, 보세요. 농촌은 주로 이제 이렇게요. 지번도요, 사행식 지번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지역인데,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요. 현재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딱 해요. 그러면 한 개의 지번부였죠. 한 동을, 전체를 사업을 다 하면 제일 좋죠. 근데 한 개의 지역 전체를 사업을 다 하면 그 비용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잘라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 자릅니다.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딱 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딱 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노란 토지는 옛날에 하얀 토지랑 동일성이 있다 없다. 지금 제가 토지의 동일성 그랬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토지 표시가 안 바뀌면은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표시 바뀌면 동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지금 만들어진 노란 토지는 옛날에 하얀 토지랑 동일성이 아예 없지. 이제 토지 표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다 바뀌니까 이제 보세요. 기존 토지랑 어떤 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표시를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측량? 그렇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토지 표시를 확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을 다시 해야죠. 이제 측량 싹 하고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자, 문제. 자, 문제가 뭔가 하면요. 현재 지번을 새로 쓰고 싶은데 이쪽 지번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쓰게 되면 또 겹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번을 못 써요. 그러면 지번을 새로 쓰는데 이렇게 합니다. 요 어차피 보세요. 옛날 지번 있죠. 하얀 토지 옛날 지번. 요 지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옛날 지번을 쫙 적어요. 이렇게. 쫙 적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본번이 좋아요? 부번이 좋아요? 기왕이면 본번이 좋지. 여기서 이제 부번은 싹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본번만. 이 본번을 이제 하나씩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 떠올리세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원칙은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본번만. 어차피 부번 쓰면 복잡해지니까. 원칙은 본번. 근데 이제 하나 보세요. 자, 이거. 요 토지가요, 요만큼. 과거 1필지예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지번이 90번지예요. 그러면 본번 쓴다고 해서 90번지 쓰면 돼야 안 돼요. 시행지역 경계에 걸쳐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또 쓰면 요거랑 나중에 겹칠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또 보세요. 요 토지가 여기가 91번지예요. 91. 여기가 91의 1입니다. 그럼 이제 본번 쓴다고 해서 91을 또 써버리면 나중에 요거랑 겹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확정 측량 실시하면 원칙은 본번만으로 하는 거예요. 본번으로. 근데 문제가 경계에 걸치는 지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쓰지 마라. 또 사업시행지역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을 때 얘도 쓰지 말아요.
요거 줘야죠. 요거 그냥 그대로 있고. 어차피 사업시. 그래서 뭔가 하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집어는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 보세요. 자, 확정신약. 다음 집원을 제외한 본번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업 시행자 안에 종전 집원과 그 밖의 본번이 같은 집원이 있을 때 시행자 안과 밖에 이렇게 안에는 90일, 밖에가 90일에 이렇게. 자, 두 번째 확정 친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애 여기 90번지 이거 쓰지 마라. 그럼 이제 문제 보세요.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집원을 쭉 붙이다 보면 집원이 이제 남아야 부족해요. 집원이 부족하겠지. 본번을 다 부분 다 지워버렸으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토지는 8피치 남았고, 이렇게. 8피치. 됐어요. 집원이 둘 남았어요. 99랑 100이랑. 그럼 두 개 가지고 해결해야죠. 묶어요. 4개 묶고. 여기다가 99, 100 부여합니다. 잘라야지. 99에 1, 99에 2, 99에 3, 99에 4. 이렇게. 100에 1, 100에 2, 100에 3, 100에 4. 이렇게. 우리 앞으로 여기를 이제 블럭씩 그릴 거예요. 또는 단지씩 그릴 거예요. 자,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마다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 부여한다. 그 뜻입니다. 블럭식이나 단지식. 또 얘도 귀찮아요. 얘 쓰지 말자. 지워버려요. 딱 보니까 이 지역의 최종 지번이 300입니다. 300에 이제 이어서 가요. 301, 302, 303, 304, 305, 306 이렇게. 여기 301 왜 들어왔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세요. 확정 친량 실시하면 원칙은 본번입니다. 근데 문제 경계에 걸치는 집안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은 제외합니다. 제외한 본번. 또 이제 본번을 쭉 붙이다 보면 집원이 부족하죠.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블럭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블럭식 또는 단지식. 자, 그 밑에 있죠. 또 이제 자 귀찮으면 지워버리고 300 이어서 부여한다. 301, 302, 303, 304.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확정 친량 이거. 요게 현재 우리나라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비슷해요. 원칙. 그래서 확정 친량을 준용하는 경우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자,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번의 변경. 또 이제 행정구역 개편. 또 하나가 축척 변경 시행할 때. 이렇게 묶으세요. 확정 친량을 준용하는 경우가 4가지 있다. 도지행축 이렇게.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합니다. 현재 그 다른 시험 본문은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자, 다음 중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것을 이렇게 나와요. 지번 부여의 다른 것. 도지행축. 신규 등록. 그럼 뭐다? 신규 등록이지. 이렇게 나와요, 문제.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 자, 지적법 규정에 따른 지번의 부여. 여기가 이제 반드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기 쓰인 지문들이 현재 보세요. 법률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마요. 어차피 외울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 그림 보세요. 그림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림 가지고 원리를 알아야 문제가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보셨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자, 5번째는 이제 지번 변경. 좀 전에 한번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그 지번 변경은 자, 의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지적 소관청은 체크하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에 전부 들고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지번 변경은 누구 권한입니까? 지적 소관청 권한이지. 근데 소관청에서 이제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승인 받고 바꿔라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뭐 세부사항은 큰 문제 없고 하나 더. 그러면 소관청에서 이제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의 소관청에서 지번 변경할 때 그때는 어떤 방식에 의한다? 어떤 방식? 요거 확정 친량을 준용해야지. 도지행축. 도시화 사업 시행, 지번 변경 나잖아요.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향 실시할 때 도지행축 이렇게 4개.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외우지 말고 그림 가지고 만드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24의 기출 문제입니다. 자,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자,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죠? 아라비아 숫자. 또 하나 이제 산. 이렇게. 요거 시험 나와요. 임자를 붙인다. 임, X, 산. 이렇게. 그럼 2번.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에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여기 이제 시행령 법률 조문입니다. 그럼 3번. 축처 변경 시행적에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적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좀 이상하죠? 축처 변경 시행 체크하세요. 축처 변경할 때 지번 부여 어떻게 한다? 아까 말했죠. 확정 측량을 준용한다. 도지행축, 축처 변경. 또 이제 그러면 확정 측량을 준용합니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원칙은 본번으로 가야지. 본번. 3번이 X. 그럼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인접 체크하고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부터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 체크돼야지. 그럼 이제 인접이 나왔으면 이제 예외구나 떠올라야 돼요. 예외니까 이제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이렇게. 그다음 이제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에 따라 확정신약을 실시한 적에 지번 부여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구역 개편, 도지행축.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신규 등록 등록장 원칙. 원칙은 102의 1. 왜 102의 1이다? 인접지 본번의 부번. 그럼 이제 예외가 세 가지. 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여러 필지일 때. 왜 301이다?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자, 또 이제 분할. 자, 토지 분할했어요. 10의 3. 왜 10의 3이다?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그래서 10의 3. 이렇게. 자, 또, 자, 분할되어진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이제 합병. 합병 원칙은 선순위 지번. 또 이제 우리나라는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위주로 한다. 부번 위주로 한다. 이제 본번 위주로 한다. 돼 있고. 또 이제 합병되는 토지에 건물이 있죠. 여기는 뭘로 한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렇게. 기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이제 자, 확정 신양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원칙은 싹 지우고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본번. 근데 이제 제외된 거. 경계에 걸치는 지번. 사업 시행적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은 제외. 요거 제외한 본번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번을 쭉 붙이다 보면 지번이 남아야 부족해요. 지번이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단지별로 블록 단위로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그요. 블록식이나 단지식. 또는 지워버리고 최종적으로 이어서 이제 301, 302 같죠? 그래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번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장에 지목을 가보시죠. 지목. 자, 뭐 지목도 보시면 현재 보세요. 뭐 17, 19, 21, 22, 23, 24, 25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면 여차하면 지목은요. 한 해 시험에 2개 이상도 나와요. 2개 이상. 그래서 뭐 많게는 한 해 시험에 뭐 3개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목 파트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갖다 좀 정리할게요. 자, 지목인데 이렇게 하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목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지목의 의. 자, 지목의 의. 자, 기억나야죠? 자, 지목이라 하면 자, 필지에 이제 뭐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지목은 우리는 용도에 따른 지목입니다. 용도 지목.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지목 설정 원칙. 이것도 이제 용어 뜻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지목 법정주의 돼 있죠? 말 그대로예요. 지목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지목 종류는 법률에 쓰인 거 28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지목 법정주의. 지목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일필일목의 원칙. 일필일목. 다른 말로는 단식 지목주의다. 단식 지목.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나왔죠? 자, 우리 그 합병 그럴 때 나세요. 일필지 성립요건 할 때. 성립요건 할 때 한 개 토지에 여러 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일필일목. 이렇게. 그다음 이제 3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주지목. 혹시 양입지? 양입지. 토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일지라도 특별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서 주된 토지에 포함되어진 토지. 주된 토지에 포함되어진 토지. 그게 양입지였어요. 양입지가 있죠. 주지목 추중의 원칙의 표현이다. 주지목 추중. 이렇게. 제목. 그럼 이제 4번에 이제 사용 목적 추정. 자, 이것도 말 그대로 사용 목적을 따라가자. 근데 이거 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거 산입니다. 산. 자, 그럼 이제 산은 산. 지목이 뭘까요? 산은 산인데 뭐? 산은 이제 임야 그러지. 임야예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국가로부터 이제 인허가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토지를 이제 평평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목이 뭐다? 요거는 이제 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임야인데 국가로부터 이제 인허가를 받고 산을 이제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랬죠? 인허가 받고 행정명령 씌웠으니까 지목은 바뀐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대. 자, 또 산이에요. 이번에 공장을 지으려고요.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아직 공장 안 지었다. 지목은 뭐다? 공장 용지 이렇게. 그래서 보셔야 돼요. 명칭 그대로예요. 사용 목적 추정. 사용 목적을 따라가자. 이렇게. 그럼 또 이제 5번에 이제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는 일시적 사용 불변의 원칙.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논이에요. 논. 자, 논은 저기 뭐다? 논전? 네. 논? 답.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봄, 여름, 가을에 논농사 딱 졌습니다. 내년에 논농사 또 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겨울에 땅 놀리기 아까워요. 여기다 보세요. 겨울에 여기다 잠시 여기다 밭작물을 키워요. 겨울에. 그러면 지목을 전으로 바꿔야 돼요? 아니지. 토지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른 정도 쓰니까 지목은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시 사용 불변의 원칙. 이렇게.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그리고 이제 6번은 뭐 등록 선우인데 보세요.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과거에는 법률 조문이었어요. 지금은 법에서 빠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근데 요거를 법에서 뺀 이유가 있어요. 말 그대로요. 등록 선우 원칙. 무슨 말이에요? 먼저 등록된 걸로 가자. 용도 경중은 용도가 중요한 걸로 가자.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사건은 이제 이거예요. 요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입니다. 도로로 쓰이고 있죠. 어느 날 여기서 철길을 딱 놨어요. 철길 이렇게. 철길을 딱 놓으면 자, 양쪽은 도로, 양쪽은 철도입니다. 이거 문제 없죠. 근데 중간에 여기는 보세요. 겹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지목을 도로로 해야 돼요? 철도로 해야 돼요? 그게 문제지. 뭐로 합니까? 이때는 도로로 하는 거예요. 먼저 등록된 걸로 가자. 이렇게. 도로. 또 이제 보세요. 용도 경중이다. 자, 보세요. 도로랑 철도랑 뭐가 더 중요해요? 그거는 보는 놈 맘이지. 내가 차 끌고 지나가면 도로 오르겠죠. 기차 타고 지나가면 철도 오르겠죠. 그래서 용도 잘 안 따져요. 우리는 이제 먼저 등록된 걸로 갑니다. 등록선언.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서 등록선언 요거를 과거에는 보면 조문인데 지금 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지목 추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토지 주된 지목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뺀 거지 우리나라가
포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요 명칭 보셔야 돼요. 명칭.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설정 원칙은 용어들 쭉 한번 확인해 오세요. 용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뭐 보신 거? 뭐 별도 뭐 외우거나 글 쓸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지목의 구분. 자, 현재 우리나라 지목 종류는 현재 이제 28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하세요. 뭔가면 지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서요. 지목이요. 문장이 2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목을 무엇으로 한다.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 문장이 2개예요. 그럼 봐요. 자, 지목 파트인데 문장이 2개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봐요. 시험 보러 가면은 원칙 물어볼까요? 예외 물어볼까요? 당연히 예외를 많이 물어보겠지. 그게 또 그래요. 나는 원칙 안 봐야지? 큰일 나요. 언제나 원칙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예외도 이제 예외도 같이 봐야죠. 이렇게. 언제나 잘하세요. 원칙은 뭐고 예외는 뭐다. 이렇게. 예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자, 네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지목의 표기 방법. 자, 지목을 표기해야죠.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쭉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저 이제 우리 자료에서 이제 교재에서 쭉 가서 자, 210페이지. 그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 돼 있어요. 지목의 표기 방법. 그 지목이 이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현재 지적 공부에다가 지목을 적어야 돼요. 지적 공부에.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토지대자, 임야대자. 여기 쓰는 거라. 지적도 임야도에 쓰는 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는 지목의 정식명칭을 표기합니다. 정식명칭.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토지대장 요거. 요 대장은 각 필지별로 장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필지별로 따로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코드 번호와 정식을 적어줘요. 주유소 용지, 목장 용지, 창고 용지. 이렇게. 어차피 길어봤자 5글자니까. 그래서 아세요. 토지대장은 이제 정식명칭과 코드 번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도면이에요. 도면이죠. 문제가. 그럼 도면은 이제 문제가요. 내 토지를 작게 그려놨어요. 그 작은 칸에다가 정식명칭 다 적을 수 있어요? 주유소 용지, 목장 용지라고? 적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 도면에 이제 그 지목을 쓰는데 지목을 이제 부호로 적어줘요. 부호. 근데 이 부호는 원칙은 2문자주예요. 첫 번째 글자 이렇게 적어요. 전, 답, 과, 목, 임, 광, 역 이렇게 쭉 가요. 첫 번째 글자. 근데 문제가 첫 번째 글자가 겹치거나 헷갈릴 수 있죠. 그때가 이제 차문자주의입니다. 차문자다. 이게 이제 그죠. 두 번째 글자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문자주의. 자, 들어보세요. 주자가 2개 있어요. 주유소, 주차장. 주유소와 주차장. 주자는 누가 쓰고? 주유소가 쓰고 이제 주차장이 차를 써요. 자, 주차장을 차로 쓰는 게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주유소가 주, 주차장이 차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유지랑 유원지가 2개 있습니다. 유지와 유원지. 그럼 이제 유자는 누가 쓰고? 유지가 쓰고. 그럼 유원지가 원 이렇게. 유원지. 원이고. 그다음 이제 자, 공자가 2개 있어요. 이제 공원이랑 공장용지랑. 그럼 이제 보세요. 공원이랑 공장용지. 자, 공원과 공장. 뭐가 더 중요하다? 공원이 중요하지. 중요한지 아닌지 내 맘이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공원이 공자를 쓰고 공장용지가 장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유원지를 원을 적었죠. 유원지가 원. 근데 공원을 원을 쓰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유원지가 이제 원자를 썼기 때문에 공원이 공을 쓰고 공장용지가 장을 쓰는 거예요. 장. 또 하나 이제 하천. 하천을 하 이렇게 하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하천은 뭐나 쓴다? 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문자주 요게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외우세요. 차원장에 2,000원. 차원장에 2,000원. 왜 2,000원인가 하면 두 번째 글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표기방법, 요 파트도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요거 중요해요. 지적도 임하도. 원칙은 두 문자주의, 첫 번째 글자고, 예외가 차문자주의다. 그래서 차문자주의 네 가지. 자, 그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금 파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보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하셔서 이제, 그 지목 종류 좀 보겠습니다. 예, 지목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해야죠, 이제. 자, 보세요. 자, 또 3번에 이제 지목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 되는 테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제 전 돼 있죠. 전. 전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이 이제 밭이죠. 밭. 그래서 체크하세요.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뭐의 포인트예요. 상시란 말은 항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밭은 물을 항상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그다음 이제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간상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체크하세요. 자,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자, 또 떠올리세요. 자, 우리 흔히 경부선 타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서울 근처에 휴게소 있죠. 무슨 휴게소? 죽전 휴게소. 이렇게. 죽전. 그래서 죽순 재배지는 전입니다. 이렇게. 죽전. 그 다음 이제 2번에 답. 자,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체크하세요. 상시. 상시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다. 포인트죠. 물을 상시로 이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다음 박스. 자, 전답의 구분 나와 있죠. 그러면 전과 답의 구분 포인트가 뭐다? 물을 상시 이용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죠. 체크하세요. 경작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경작 방식. 그리고 경작 방식, 이 용어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래서 체크하세요. 경작 방식.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박스. 자, 농작물 재배를 위해 설치한 유리 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물의 부지는 농지로부와 전 또는 답으로 설정한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농작물 재배하려고 지금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졌죠. 어차피 농작물 재배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지목이 전이었으면 전, 답이었으면 답.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 그 다음 또 이제, 자, 지목이 답인 토지에 양송이 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 자, 체크하세요. 원래 지목이 답이고, 양송이 재배사 줬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농지 일부니까 뭐다? 기존 지목 그대로 답.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가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체크하세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포인트예요. 과수류. 이렇게. 과수류를 집단적인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가수원은, 자, 체크하세요. 과수류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재배. 재배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제, 주의. 자, 여기 예외조항이에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자, 아까 우리 한번 했죠. 자, 가수원 내에 가수원 주인의 집이 있더라. 그때는 양입시킬 수 있다, 없다? 시킬 수가 없다 그랬지. 자,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박스. 자, 첫 번째, 가수원의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로 허가받은 경우. 자, 가수원 내에 있는 저온 저장 창고네요. 자, 가수원 내에 창고 졌다. 양입시킬 수 있잖아요. 가수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전 또는 답에 키위, 포도나무를 식재하여 이용 중인 부지. 체크하세요. 키위 및 포도나무. 자, 키위나 포도나무. 요것도 가수류죠. 가수류니까 뭐다? 요것도 가수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키위나무는 귤나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딸기나 토마토를 재배한 토지. 딸기나 토마토. 가수류? 가수류 아니지. 그러니까 뭐다? 요거는 전. 이렇게. 그래서 그 딸기나 토마토 요건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목장. 첫 번째 체크하세요. 축산업 및 낙농업. 이게 포인트예요.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초 재배지는 지목이 뭐다? 요게 목장. 목초 재배지. 자, 두 번째. 가축을 사가는 축사 등의 부지. 축사 당연히 목장이죠.
목장 일부죠. 그 다음 이제 접속된 부속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똑같아요. 예외조항. 첫 번째, 자 목장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이건 당연히 뭐다? 대가 돼야죠. 양입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또 예 좀 보실래요? 자, 그 다음 밑에 확인. 자, 박스 축산법에 의해 메추리 및 꿀벌 가축에 관한 축사. 체크하세요. 메추리 꿀벌. 자, 그러면 메추리나 꿀벌은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메추리 꿀벌. 가축이다 아니다? 요거 가축이에요. 가축. 왠가하면 축산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축산법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1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메추리 및 꿀벌. 이렇게. 그럼 이제 메추리 꿀벌 시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꿩이나 지렁이에요. 자, 꿩, 지렁이.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가축입니다. 법에 쓰여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그 축산법을 보게 되면 가축 정의가 있는데요.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축산법에서 가축은 크게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가축입니다. 넓게 봐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왔던 거 뭐 메추리, 꿀벌 시험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꿩이나 지렁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밑에는 뭐 똑같죠. 목초를 재배한 경우, 목초 재배지 지목이 뭐다? 이것도 목장 이렇게. 그다음 5번. 자, 5번은 이제 임야. 자, 임야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 그 말이 포인트예요. 산림 및 원야. 원야라는 게 들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다 묶어서 뭐다? 다 묶어서 이제 임야 이렇게. 근데 기억하세요. 여기는 포인트가 거기에요. 산림 및 원야란 말,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산이 원야. 보세요. 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은 지목이 뭐다? 여기가 임야. 그럼 언제 보세요. 우리 흔히 산 그러면 막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데 산 그러죠. 근데 산에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산 속에 이렇게 모래땅, 자갈땅, 습지가 있어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모래땅, 자갈땅, 습지 지목이 뭐다? 산에 있으니까 임야지군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나온 게 산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이렇게.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외우세요. 자, 산인데 산에 암자가 있어요. 이 암자가 나무랑 대나무 만들었어요. 나무랑 대나무로. 그러면 산 속에 있는 수주감자이고 나무랑 대나무 만들어서 수주감자지. 그러면 이 수주감자는 모습이 이제 보기 좋아 나빠요. 완전히 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수주감자 모습 황 이렇게. 다 묶어서 이제 임야 이렇게. 그렇고 거기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거기서 보세요. 산 속에 있는 모래땅, 자갈땅, 습지는 산에 있으니까 임야죠. 그럼 만약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천 옆에 모래땅, 자갈땅이 있어요. 하천 옆에 있는 모래땅, 자갈땅. 여기는 지목이 뭐다? 하천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하천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기억하세요. 현재 여기서 수주감자 모습황.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앞부분이에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 자, 보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거기가 이제 광천지입니다.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산이에요. 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온천 개발됐어요. 온천 개발되면 온천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온수, 약수, 석유가 용출되는 용출구.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요만큼 토지. 요만큼이 뭐다? 요만큼만 광천지. 이렇게. 그래서 용출구와 그걸 이제 관리하기 위한 토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소유한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온천 개발 딱 되면 여기다가 호텔을 딱 지으면 돈 잘 벌겠죠. 호텔을 못 짓게 돼 있어요. 호텔을 밑으로 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송수관을 이렇게 심어야지.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용출구와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 여기는 지목이 뭐다? 여기만 광천지. 그
그럼 이제 건물은 여기는 대.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여기는 잡종지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특이현상이에요. 특이현상. 잡종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염전.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 소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접속된 제염장 등의 부지다. 이렇게.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이렇게 소금을 채취한다는 거. 거기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천일제염 있죠. 뭐 전라도 신안에 있는 바닷가. 거기입니다. 거기 이렇게. 그럼 이제 예해 보세요.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기하세요. 우리가 염전 그러면 그거는 천일제염만 가리킵니다. 딱 잘라내고. 그럼 이제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여기는 뭐다? 요거 이제 공장용지 그래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예외죠. 그 다음 이제 8번에 대. 자, 영구적 건축물 체크하세요. 영구적 건축물. 그 다음 이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체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접속된 정원 등의 부지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에요. 영구적 건축물.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국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다시 보세요. 똑같아요. 법령에 따라서 택지를 개발했다. 그럼 이제 지목이 뭐다? 이렇게 대가 되죠. 무슨 원칙? 아까 나왔는데?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진의 원칙. 지금 택지를 개발했으니까 지목은 바뀐 걸로 봐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이제 니은번에 사용 목적 추정이다. 그 다음 이제 자, 공장. 자, 공장은 제조업 포인트.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그 다음 이제 또 나왔어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뭐 쭉 나와 있고요. 그럼 체크하세요.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그건 법령에 따라서 공장부지 조성했다. 지목은 뭐다? 당연히 공장이지. 무슨 원칙? 사용 목적 추정.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접속된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공장에 이제 딸려있는 시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그 박스. 뭐 예규 내용인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처리장.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거기에요. 정미소. 농촌 가면 정미소 있잖아요. 정미소가 이제 이렇게 볼래요. 미국 처리장. 이것도 공장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장 안에 있는 농지가 체육시설 부지로 형지 변경됐을 때 형경이 준공했다. 지금 보시면 공장 내에 있는 농지가 체육시설로 바뀌어버렸죠. 어차피 그 공장 내에 있는 용도니까 지목은 따로 자르지 않습니다. 공장 용지 이렇게. 공장 내에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학교 용지. 학교 용지 이렇게 하세요. 묶어서 학교 울타리에 포함된 땅. 다 이제 지목이 뭐다? 학교 용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주차장은 별표. 이 주차장이 가장 최근 생긴 지목이에요. 2002년도에. 체크하시고, 자, 첫 번째,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 체크하세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갖춘 부지다. 우리 흔히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공터 있죠. 공터에 팻말 딱 꽂아놨어요. 10분에 1,000원. 거기 이제 지목이 뭐다? 주차장.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주차 전용 건축물. 주차 전용 건축물. 우리 흔히 시내 들어가면 주차 타워 있죠. 자, 주차 타워. 자, 그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안 되지. 뭐다? 그게 이제 주차장.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부지는 제외한다. 또 예외정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법 쭉 가다 체크하세요. 노상 주차장. 요거는 뭔가면 우리 흔히 이면도로 딱 가보면 이렇게 하죠. 하얀 칸 이렇게 쳐놓고요. 주차하면은 돈 받아가죠. 노상 주차장. 요거 지목이 뭐다? 당연히 도로 그래야지. 도로를 주차하는 거 쓰는 것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부설 주차장. 요거는 뭔가 하면 식당 가보면 식당이 이렇게 있고요. 식당. 그 앞에다 이렇게 주차할 수 있어요. 식당에 딸리는 부설 주차장. 여기는 뭐다? 당연히 대일부지. 대. 이렇게. 그거는 대.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체크하세요.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체크하세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포인트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뭔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백화점이에요. 자, 무슨 백화점. 그럼 백화점 이렇게 주차장 딸려 있겠죠.
그럼 백화점에 딸려있는 부설 주차장 여기는 당연히 대가 되고. 근데 보세요. 도로 맞은편에 또 있어요. 자, 무슨 백화점? 부설 주차장.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지목이 뭐다? 이거는 백화점과는 별개 토지죠. 이때는 뭐다? 주차장이 당연히. 주차장.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그때는 이제 별개입니다.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여행시장. 자, 체크하세요. 자동차 등 판매 목적의 물류장, 여행시장. 가로치고 이게 그거예요. 중고차 매매센터. 그러면 중고차 매매센터는 지목이 뭐다? 중고차 매매센터. 요거 잡종지 그러셔야죠. 이렇게 잡종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박스. 자, 고속버스 터미널, 고용터미널 등과 같이 주차 및 여객 이용시설. 요것도 특이하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보시고, 그 주차장에서 특히고 예외조항 잘 보셔야 돼요. 주로 이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확인하셨고. 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주유소. 자, 주유소 우리가 알고 있어요. 흔히 길이는 주유소. 자, 석유 제품, 액가스 가스 등의, 자, 그럼 체크하세요. 판매를 위해 포인트.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 갖춘 부지다.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저유소나 원유성소 부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흔히 물어보는, 뭐, 우리 알고 있는 주소 떠올리시면 돼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판매를 위하여. 이렇게. 그 다음, 자, 예외조항.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안에 설치된 급유, 소유부지는 제외한다. 자, 문간 보세요. 여기가 이럴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을 딱 가보면 이 구석에 이렇게 주유설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공장 내에 주유설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자동차 공장 내에 있는 주유시설 여기는 지목이 뭐다? 이건 어차피 공장이에요, 공장. 그래서 이 주유소 X 이렇게. 그래서 그 주유소 그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생긴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주차장, 주유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